수업 공개자는 미애쌤이고 나눔 진행자는 임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준비하시고 또 촬영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공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눠주시러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 혹시 이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수업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겪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수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차희정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바꿨는데 마침 이제 저희 학년 부장님이 저희 학년에서 이제 10월에 하겠다는 동료장학 그 주간하고 딱 정확하게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료 장학 겸 다시 이 수업 나눔 촬영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모셨었죠. 네. 그래서 정우 선생님이 촬영하시면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수업에 대한 거를 이제 학년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게 원래 연차시 수업인데 13차시, 14차시 수업인데 어떤 걸 할지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같이 나눠서 선생님들이 그냥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 단원, 이 차시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사실 선택을 하게 됐고, 어, 수업, 사실은 그날 수업 끝나고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어떤 뭐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갑자기 제가 이제 그날 수업 마치고 이제 이정우 선생님이랑 박윤아 선생님이 이제 뭐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문자 보내다가 갑자기 눈물 흘렸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사실 네, 올 초부터 사실 이제 6학년을 제가 거의 한 10년 만에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애정을 이렇게 가지기도 했지만 또 애들 때문에 저도 마음 상처 입은 게 많았었고 갑자기 그런 모든 게 다 지나가면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수업에 대한 뭔가 그걸로 이제 사실 연이 남아야 되는데 수업보다는 이제 그 애들과 나 사이의 관계로 인한 어떤 그런 게 갑자기 그냥 뻥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막 울었어요. 응. 그러고 사실 이제 수업을 저도 이제 이정우 선생님이 그 타임라인 정리를 한번 해달라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 정리하면서 제가 제 영상을 사실 수업을 찍은 적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좀 진짜 찬찬히 쳐다본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니 타임라인을 작성해 달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분초를 이제 적어드려야 되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되게 집중해서 사실 이제 보게 됐는데 근데 보면서 저도 많이 좀 웃었어요. 제 수업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과 이제 나누면서 뭔가 좀 웃긴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 촬영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뭔가 약간 실수를 해서 이제 저만 아는 그 웃긴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렇게 수업 나눔이나 이렇게 촬영이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타임라인을 작성하는 게 수업자가 아주 자기 수업을 직면의 자리로 아주 그냥 깊게 훅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해 와가지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 압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우리가 그러면 수업을 뭐 하시고 나서도 좀 울적해지신 마음들 또 하지만 또 다시 그 수업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또 발견하신 것들 뭐 이거는 차차 우리가 좀 나눠보기로 하고
이 수업을 계획하시고 또 수업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사실 저희 반에 사회 수업을 재밌어 하는 애도 있지만, 좀 사실 많은 여학생들은 다들 재미없다, 하기 싫다라는 의견이 사실 조금 센 과목이에요, 저희 반에서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항상 개별 책상 놓고 이렇게 수업만 하다가 사실 2학기 들어서는 좀 이렇게 모둠 학습하는 것도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어차피 이게 코로나가 당장 끝날 수 없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원래 할 수 있는 건 조금 시도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2학기 들어서 조금 모둠 수업을 많이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사회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희 학생 인터뷰할 때도 이제 애들이 그 얘기를 몇 번 하던데, 사실 혼자 이제 뭔가 조사하고 발표하라 그러면 이제 개인 부담이 사실 너무 크니까 이제 모둠에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수업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미 그 앞차시에서도 사실 세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그 개인 발표는 이미 한번 PPT 자료로 개별적으로 발표를 다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개인 발표는 한번 다 이제 직접 PPT 자료 만들어서 발표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모둠에서 같이 서로 이제 얘기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수업을 일단 구성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일단 한 모둠, 이렇게 6모둠만 나눠도 이제 아이들이 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서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수업을 구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수업을 준비를 하실 때 선생님께서 개인의 어떤 배움을 좀 넘어서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되셨던 걸로 제가 네, 그러면 혹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들이 좀 더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시차 등교하면서 30분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곧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일단 30분 수업이라서 30분 안에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보고서를 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저 자신한테 되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 시간에 이제 그 전날 이제 애들하고 조사 계획서를 쓰는데 그 수업에서도 보면 어떤 모둠에서 저는 이제 조사 계획서 그냥 그것만 작성하는 것만 해도 이제 시간이 한 20분 빠듯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모둠에서는 그거 조사를 조금 이제 자기들 조사 주제 뭐 할지 정하고 선생님 저희 시간 남는데 이거 조금 더 조사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모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 힌트를 이렇게 좀 착안을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효율적으로 조금 짜임새 있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 나름대로는 그 포스트잇 활용하는 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이제 제가 줄 수 있는 시간이 뭐 최대 20분, 25분일 것 같은데 그 시간 안에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제가 그 사전에 대한 걸 한번 했었거든요. 너희들이 정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게 보통 찾아서 오라 그러면 엄청나게 막 장황하게 막 다 보고줬는데 이제 그런 약간의 포스트잇 틀 이제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나름 걔도 거기에 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날 발표할 때도 보니까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이제 다른 모든 친구들이 전달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30분 안에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압박이었어요. 네. 약간 도전적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지셨을 나름의 도전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좀 약간 수업을 보면서 그 보고서를 쓰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쓰게 한 이유가, 근데 그게 원래 그 수업 과정 안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네. 포함되어 있었던 건지. 네네네. 네. 그 교과서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조사 계획서를 세워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 생활 모습에 대한 거를 나누어 보자. 그 내용까지 그래서 이제 13, 14차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거기 이제 칠판에 보니까 우리는 학습 목표라고 보통 썼는데 학습 과제라고 써졌던가? 학습 문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좀 세종식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요즘 초등 스타일인가요? 이미혜 선생님 스타일인가요? 그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이 되게 좀 참신하게 딱 보였어요. 아, 목표가 아니라 학습 과제라고 쓰여져 있었던 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학생 중심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러면은 크게는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생활 모습을 정리를 하고,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보고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 학생들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죠? 네, 그 보고서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 모둠들끼리 잘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 안에 역할 분담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아이들이 잘 발표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아마 다 계획을 하시고 좀 한번 수업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수업들을 그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이미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또 고민하셨던 것들, 말씀 나눠주셨던 것들, 이 가운데 혹시 수업자 시선으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수업의 의도나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미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좀 조금 더 의문이 들었던 것들 있으시면 네,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늦게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수업 촬영 한 날 집에 가서 대성통곡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그날의 감정이 아니고 이제 눌러놨던 어떤 것들이 이제 아마 튀어나온 걸 텐데, 이제 뭐 관계적인 문제가 이제 좀 다가왔던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날 이제 학생 인터뷰 박윤아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쪽지 떼시더라고요. 제가 성찰지에 별표해 놓은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알고 걔네들 인터뷰 하신 건지. 심지어 그 인터뷰는 성찰지 보기 전에 한 수업 촬영 후에 성찰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증언은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해서 보거든요. 얘네한테 촬영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할 거 생각해서 하니까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날 저희 반의 아이들 전체적인 성향이 외향적인 아이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내향적인 아이들이 많은데 혼자 소갈이를 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자기네들끼리 친해지고 나서는 사실 쉬는 시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웠지만 1학기 때는 쉬는 시간조차도 조용한 학급. 서로 말을 안 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눈치만 보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기 때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아예 학교를 안 나오겠다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어머니만도 상담해서 엄마도 우시고, 교육부에 그런 지침이 어딨냐, 왜 내 불러서 왜 상담 왜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때 심각하게 이제 교직 그만둬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하니까 진짜 그 다음날 남편이 너무 힘들면 그만두는 것도 둘 중에 그래도 한 명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불행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남편도 너무 거기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누구냐면 그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아이 중에 이제 전직 배구 선수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제가 저랑 은근하게 포스트잇 밀당한 친구예요. 네. 자신의 색깔이 정말 확실할까 못해 진짜 독보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정말 강한 친구고 본인의 능력도 탁월한 친구예요. 가진 능력이 많아.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이제 2학기 때 또 상담 오셨다고 했잖아요. 1시간 40분 상담하고 가셨거든요. 상담을 했을 때 결코 내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이 달갑지는 않은 뭔가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 방어적인 기제를 자꾸만 이렇게 세우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 상담을 하고 그날 저는 완전 뻗었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뭐 6학년인데도 이제 뭐 학교 안 가겠다 가겠다 해가지고 막 교문학까지 제가 실내신고 뛰쳐나와가지고 애 데리고 오고 막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애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또 저희 반에 이제 제가 그 성찰제도 적었는데 이제 왕따 아닌 왕따 같은 문제도 있어서 사실 엄마는 사실 오늘도 또 얘기 또 상담해서 친구 관계 때문에 좀 심각하게 이제 사실 또 역시나 또 교실에 오셔서 이제 울면서 1시간 동안 상담하고 가셨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저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친구가 사실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발표했던 같은 경우에도 걔는 사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거든요. 본인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날 발표하고 나서 모든 애들한테 얼마나 모든 애들이 너 왜 있는 것만 발표 안 하고 왜 네 생각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보통 모든 애서 모든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뭔가 잘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원래 또 사실 또 말이 많기도 해요. 말이 많고 이제 걔도 본인의 색깔이 사실 확실하고 근데 이제 그 의견이 모든 친구들하고 모든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관계를 할 때도 사실 조율이 안 될 때도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들조차도 이제 같은 모듬을 하게 되면 완전 이렇게 이런 표정 이제 당연히 저는 혼을 내지만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인터뷰할 때 너무 애가 똘똘하게 나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 장면을 보고 화면 빨리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게 명석하게 인터뷰할 때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엉뚱한 면도 많고 가끔 왜 저러지? 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들 그걸 이해를 못해. 사실 이 모든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랑 앉으면 이렇게 여자애도 싫다 그러고 또 얘랑 또 앉으면 또 얘랑 다 싫다 그러고 또 이제 또 그 우리 반에 또 수민이랑 같은 경우에도 또 1학기 때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걔네들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사실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민이랑 희선아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렇게 제가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자리를 계속 바꿔요.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든 게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끊지 않고 그냥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들으면서 제가 그 맥락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면은 선생님이 바라시는 어떤 학급을 세워나가고 싶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내가 어떤 원하는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너무 이런 많은 사건들과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조율되어지지 않는 학생들끼리 또는 학생과 선생님이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조율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벅차고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둠학습을 준비하셨고 그걸 끝내서
그런 상황에서 터져버렸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되어지지 않는 그런 학급을 그 전에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면 좀 그전에도 항상 있기는 하죠. 뭐 다른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한 학급 안에서 애들이 같이 지내는 데 있어서 그게 조율이 잘 되는 학급이 사실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개개인의 성격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막 주말에도 뭐 몸이 아플 정도로 이제 저도 거기에 계속 아이들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어찌됐건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원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학기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도 우리는 22명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챙기는 이유는 너희들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에서 기나지 않는다. 그냥 너희가 나온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너희들을 다 돌보면서 갈 거고 보살피면서 갈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 5학년 때 공백이 사실은 큰 것 같아요. 5학년 때 학교를 이제 여기 지금 있는 학교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뭐 그런 게 이제 밀접 접촉자 되면서 학교도 이렇게 문을 닫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기 초에 또 한 3개월은 또 학교를 또 작년에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4학년, 5학년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 아이들 문제 속에서 친구하면서 계속 남아있고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다 제가 같이 봐야 되는,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아이들 기본적인 성향이 워낙 이렇게 속으로 상처받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골마 터질 때 그때쯤에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팍 터지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이 충격이 더 컸다고 해야 되나요? 각각 아이들한테 받는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느껴요. 제가 다니는 1학년 반 애들도 굉장히 밝기 그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주는 이 영향들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올해 좀 강도 높게 좀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부딪히고 계시는데, 그 수업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자면은, 그 수업 장면에서 아까 조율되어지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그 친구의 모습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제시되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만에서 선생님께서 효율적인 어떤 시간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쓰기를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권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 받아들이는 친구 그때 어떠셨어요? 좀 마음이? 예상은 하셨었나요? 네, 이미 그 아이한테는 사실 이제 성향을 알고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박윤아 선생님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저희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래 네 스타일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허용을 해줘요. 교실에서 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일단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생각한 게 있으면 이제 그 수업에서의 모습처럼 한 2번, 3번 권유는 해줘요. 저도 나름의 이유를 얘기하면서 권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그 일례로 염색을 하겠다, 탈색을 하겠다. 근데 부모님들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순간 얼굴에 핏줄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내재적인 뭔가 자기가 일주일 넘게 부모님이랑 그렇게 내가 꼭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을 때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이제 하물며 부모님이 하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 아이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이렇게
좋아요. 좋아졌어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좀, 우리가 지금 바로 뭐 어떤 그 다음 단계로 훅 넘어가 버린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버린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업을 좀 보신 분들께서, 사실 이 수업을 좀 보시면서 좀 의미 있었고, 좀, 네, 좋았고, 또 선생님께서 어떤 계획하셨던 의도들이 잘 드러난 부분들을 좀 먼저 나눠주시는 게, 네.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제 격려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메타 분석할 때 얘기 나왔던 거를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가면은, 타임키퍼 하기로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하실 때 3분씩 이제 시간을 드릴 거고, 지금, 수업자 말고 지금 여기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9분이기 때문에, 3분하고, 수업자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가고, 그때 이제 임준희 선생님이 그렇게 3명 듣고 수업자의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그 3명의 이야기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조금 반복을 조금 덜 하고 그 외에 또 해줄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3분을 다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세 번, 네, 할 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먼저 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 게, 저는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그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정리하고 또 나누고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하에 아이들이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발표할 수 있는 틀 안에서 틀들을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발표를 좀 준비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모습이 저는 그 뭔가를 막연하게 어떻게 써야 되냐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큰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물론 창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면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간적인 제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활동들을 다 끌어갈까를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미리 좀 한번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좀 잘 적어나가게끔 해주셨던 거 참 좋았고 또 이렇게 돌면서 수매를 하시면서 주춤하는 어떤 그런 모든들 또 역할 분담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써 나가야 될지를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까? 교사들도 순간순간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셨을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시간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이것을 다 좀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또 다른 분들 어떤 모습들이 좀 좋으셨는지 의미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죠. 다 그래볼까? 네. 한영쌤. 네, 안녕하세요. 저도 6학년 아이들 지도하면서 이 부분을 지도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부분 중에 저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조사계획서를 쓰고 보고서를 쓰는 게 한 차례씩 되어 있는데, 뭔가 그 계획서는 보고서를 쓰기 위한 어떤 약간 그냥 준비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좀 그 계획서 쓰는 그 전 시간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계획서 쓰는 시간을 좀 충분히 뭐 시간적으로나 뭔가 아이들이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이 할애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작하실 때도 교사 계획서는 사실 그게 보고서만을 위한 계획서라면 사실 다른 모든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모든 계획해서 자기 모든 보고서 잘 쓰면 되는데 그걸 다른 모든들도 계획서를 처음에 좀
짧은 수업 시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눠주시는 게 의미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성찰지에서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수업이 되길 원한다고 쓰신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이 뭔가 포괄적이지 않고 꽤 세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정한 주제가. 그것은 왜 그럴까라는 약간 형식의 주제들이 많았고, 저도 그 주제들을 들으면서,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 관심 없었던 친구들도 그 조사계획서 파트를 들으면서, 약간 없던 궁금증도 생길 수 있겠다. 저도 약간 궁금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임지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처럼 저도 선생님께서 시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에게 의미 있었던 부분은 이제 선생님 모둠 활동을 이제 2학기 때 하시면서 아이들이 협력하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시간과 연결 짓는 게 저는 좀 의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사람마다 협력에 대한 정의가 다르잖아요. 협동하고 협력하는 게. 근데 그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혼자서 다 하면 너무 힘든데 각자 역할을 나눠서 동시간대에 했을 때 뭔가 좋은 결과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주시고자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협동을 통해서 어떤 협동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도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나눠주시고, 예, 예. 이슬쌤. 이슬쌤 있으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슬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수업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차분하시고 안정적이시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아까 수업 그 지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아이들이랑 관계가 좀 맺기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시는 상황인데도 그리고 수업에서도 저는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지인이 맞죠? 그 친구가 끝까지 포스트잇 안 쓰고 이렇게 따로 쓰겠다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좀 당황이 되셨을 것 같고 또 뒤에 앉아있는 남자아이가 끝까지 3개, 4개 신문해도 돼요? 이런 부분도 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을, 색이 강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그걸 끝까지 주장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유머 있게 넘어가시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 학생 인터뷰에서도 선생님 수업이 가이드 같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시고 안정적이게 수업을 이끌어 가시고, 그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아이들도 전반적으로 물론 이렇게 선생님과 이렇게 선생님이 느끼는 어려움이 또 따로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고 차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수업을 좀 진행하는 어떤 묘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틀을 제공하는 부분이나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게 하고, 또 그것을 또 학생들에게 또 공유를 해서 어떤 다른 모둠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또 호기심들을 좀 이렇게 유발시켜 주시고, 또 어떤 협력적인 관계들을 그 모둠 안에서 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좀 이렇게 끌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어떤 색깔이 강한 친구들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 가운데서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어떤 이런 나눔들 가운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아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느끼는 압박이고, 사실 애들한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급함으로 사실 제시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분 줄게, 몇 분까지 해, 사실 제가 이 말을 사실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실 지인이한테는 계속 저랑 밀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2분밖에 못 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아이한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유를 대야 되니까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일단 교사 입장에서 느끼는 시간 압박을 아이들한테는 많이 안 주고 싶었지만 근데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은근히 그걸 많이 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아예 그러니까 그 현영쌤 얘기한 것처럼 조사 계획서 하는데 아예 한 차씩 수업을 준 거예요. 한 차씩 수업을 줬는데 이제 어떤 모둠에서는 이제 그냥 금방 그 주제 정하고 계획서 다 세우고 이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 뒷면 조사 계획서 뒷면에다가 선생님 저희 찾은 거 적어도 돼요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모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차씩 수업 이제 했을 때 이제 조사 계획서 진짜 그 내용만 이제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한 친구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는 그 차시에는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사실 협동 수업을 사실 저 원래 이렇게 코로나 있기 전에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일인이었어요. 협동학습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 세대가 협동학습 이제 한참 막 붐 일어났을 때 이제 그걸 많이 적용을 했었고, 많이 하려고 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고학년들 데리고 했을 때 아이들이 서로의 의견 조율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를 내세울 줄만 알지,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본인들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그 전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 올 1학기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하다가 2학기 때 시도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까 현영쌤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협동이란, 협력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같이 좀 나눠주시면. 예,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애들하고 뭐 역할 분담을 하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티격태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은 다들 발표하는 거 다들 싫어하거든요. 그럼 이제 네가 발표해라. 나는 안 할래. 그럼 나는 적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조사 계획서를 쓸 때부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 그 모둠 내에서 3명 아니면 4명인데 그 모둠 내에서도 이제 조율을 처음보다는 걔도 나아졌어요. 처음 했을 때는 무조건 다 떠밀기 다 하더라고요. 야, 네가 이거 해. 네가 이거 해.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조금은 나아져서 걔도 조금 얘기를 일단은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하더라도 조금 기분 덜 나쁘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너는 그럼 뭐 하고 싶어? 이제 좀 소극적인 애들한테는 그 모둠에서 이렇게 묻는 애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협력적인 모습에 대한 게 사실 이제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렇게 모둠을 앉혀서 뭔가 활동을 시키지 않으면 굳이 내가 쟤랑 친하지 않으면 말 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상황을 다 피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들이 너무 싫어하는 방식이지만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진짜 원래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진짜. 근데, 좀 약간, 무슨 감정이지? 이게, 아이들이 내가 이런 걸 하자고 했을 때, 반응을 좀 교사들은 기대하잖아요. 와, 재밌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하면 분명히 진짜 애들 진짜 싫어할 거고, 또 왜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 보면 진짜 좀 짜증나거든요. 그런 반응이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눈물이 지금 갑자기 핑 돌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 반응들을 감수하고서도, 네. 그리고 또 동료장학이라 오시잖아요. 또 보시고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교감쌤이 둘인데 두 분이 다 오셔서 보다 가셨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지금 좀 그런 생각이 지금 버뜩 들어서 이 모두가 아니라 좀 내가 우회해서 좀 아름다운 어떤 수업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용기 있으신 것 같고 아 진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울컥하네요. 네, 다른 또 세 분들 좀 나눠주실 분들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혜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고 차분하기도 하면서 질문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뭐 여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발달한 뭐 이유만 적을 거야. 뭐 이건 종류야. 알았어 할 때 저는 좀 하다가 이렇게 눈빛이 변하거든요. 똑바로 안 해. 그따구로 할 거야라는 눈빛이 선생님 하지 말라겠지. 똑바로 하라고 좀. 이런 느낌이 좀 확 올 법한 순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건 포스가 장난 아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 말하는데 저럴 수가 있지 해서 저도 되게 좀 옛날에 힘들었던 반도 생각나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소통의 그 목적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나? 선생님 말씀 듣고서 지혜쌤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에 있어서 그 보고서를 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되게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있고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잘 배워서 오는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 조사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냥 지혜쌤 말씀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그게 정말 선생님의 마음이 열정이었을까? 남았습니다. 가까이 계신 영은쌤도 좀 성찰지 쓰셨는데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개관순시 그런 아이들한테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관계중심적인 교사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개인의 독특성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관계중심적으로 끌어가시기 정말 힘드실 거고 에너지도 정말 많이 쏟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진짜 약간 내가 너무 에너지를 좀 조금 내려놓아야 하나라고 쓰셨잖아요. 성찰지에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수업 중에 왕왕 있으셨을 텐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 있는 수업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이 수업을 디자인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업 속에 녹아져 보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1학년 하셔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려워하거나 이런 보고서 쓰는 거나 이렇게 지금 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이 사실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어렵고 그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교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얘네가 좀 더 초점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좀 나눠봐 주실 수 있을까요? 상미쌤. 작년에 1학년 하셨던 또 그 유쾌했던 수업이 기억나요. 그죠. 그리고 지금 6학년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그 이제 모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다운돼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보면서 그 수업만 봤을 때는 차분하게 흘러가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다른 이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30분 수업이라니 저 35분 수업도 빠듯하거든요. 근데 5분이 진짜 큰데 와 30분 저 딱 영상 보니까 29분 몇 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짧게 했지 했는데 30분 수업이란 너무 그리고 전 몰랐는데 영상 이렇게 보다가 뒤쪽 가니까 어떤 배 나오신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셨구나. 와, 그 와중에 또 그 모든 상황이 진짜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개관 순실을 진짜 너무 성실하게 가서 아이들이 먼저 동청하지 않았는데 가서 뭐 할 거 없니? 뭐 이렇게 해볼 거니? 뭐 다 하나씩 다 챙기시는 모습들이 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6학년 선생님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 6학년 교실 가서 진짜 애쓰신다 약간 그런 느낌? 애들이 진짜 얘를 알고 있을까? 이렇게 사람 만난다는 걸?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준 제가 볼 때는 이제 6학년스럽지 않았어요. 3, 4학년 수준이에요, 정말. 솔직히 이렇게 하나 뭐 던져주고 알아서 해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6학년 정도는. 근데 작년 그 코로나가 진짜 얘네한테 5학년 때 진짜 못 배웠구나. 약간. 놔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확 튀는 애들이 없고, 그 3개, 4개 이렇게 말고, 별로 저는 튀는 애들을 별로 못 봤어요. 이렇게 막 그런 애들 없는데, 진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은근히 있잖아, 은근. 그거는 이 사람을 피말려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교육 신념 있잖아요. 이 협동학습으로 그런 토론과 모든 협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보는 내내, 저렇게 재밌는 그 마음들이 더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진짜 애쓰시고 있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진짜 수고 많으셨다. 그 울었던 이유를 확 저도 느끼면서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또 새겨지는 상황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네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좀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끌어가시는 부분들이나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러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그 소신을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격려를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선생님, 그래요. 영상에서도 저의 피곤함이 기빨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반 애들한테. 제가 뭔가 기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쭉 빨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왜 살을 맺지죠? 하여튼 기를 너무 빨려서, 그래서 사실 이제 중간에 진짜 제가 이게 성찰제도 이거 뭐 좀 내려놔야 되나, 내 에너지 배분을 사실 이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막 너무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그게 느껴지면서 근데 사실 이야기 이제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좀 바뀌긴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흐뭇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순간들이 1학기 때보다는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한 번씩 저에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 뭐 힘드시죠? 아니면 괜찮으세요?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저 스스로가 저는 표현에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직에 몸 담으면서 아이들한테 배운 게 사실은 그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해야 상대방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우리 반 아이들 성향이 대부분 다 약간 내향적이고 좀 속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1학기 때 말 한마디 안 해요, 저한테. 체육해달라는 말만 하지, 피구하자는 말만 하지, 어떤 속 있는 얘기를 진짜 단 한 명도 하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2학기 이제 진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제 교사 입장에서 들었을 때 힘이 되는 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이게 되게 조용하게 해줘요. 선생님 이렇게 와서 그것도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 저한테 옆에 와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해주고 가고 이러는데 그걸로 저의 그 피곤함은 그걸로 덮는 것으로. 약간 씨 뿌리는 어떤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의사소통을 하게 하려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소신을 제가 좀 느껴봤습니다. 더 좀 격려 아직 좀 못 나주신 분들 좀 해주시죠. 진경 선생님.
미애쌤이 이렇게 수업 이해 부분에서 얘기해 주실 때, 우셨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지금 좀 많이 먹먹해요. 저 사실 이 수업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수업이었고,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선생님의 수업은 그러니까 시간이고 포스트잇이었던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은 아까 30분 수업의 압박을 느끼셔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는 그 포스트잇이라는 제한된 어떤 면 그리고 동등하게 한 장씩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모든 별 조사 학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서로 발표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 약속을 지키고 또 다른 모둠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조사 모둠 학습 그날 이제 수업 공개해 주신 그 수업의 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저거를 지금 붙드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아까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왔었는데 권유를 하지만 강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자기의 욕구를 많이 표현하거나 또는 표현하지 못하거나 했을 때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로서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되고 어느 정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지시해야 되고 아까 또 밀당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당기고 내가 또 내려놓을 땐 내려놓더라도 또 확 끌어가지고 좀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아이들도 저도 6학년 하고 있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 의도 자체가 아이들한테 권유는 하지만 강요를 하고 싶지 않으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30분 동안 진짜 고군분투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보면서 그런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수업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수연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앞에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절대로 저희 반하고 공개 수업 안 하거든요. 전 수업 공개도 하고 이번에 막 촬영도 했는데, 왜냐면 미애쌤 반이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저도 처음에 수업 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깝깝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여기 들으면서 너무나 울컥하고, 네, 그 분위기 쌓은 애들을 데리고 모둠 활동을 하게 하시는 그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나 그런데 그 수고가 너무 절절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되게 막 얘기하면서 엄청 울컥하거든요. 저는 이 모임할 때 미애쌤이 엄청 통통 튀시고 진짜 재밌고 유쾌한데 수업에선 전혀 그게 발현이 안 돼서 저는 내가 봤던 그 미애쌤 맞나? 그러니까 수업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슬펐어요. 약간 슬퍼서 쌤이 힘내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좀 약간 그거 수연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원래 BS를 잘 몰라가지고 작년에 수업 나눔 한 거를 좀 찾아서 봤거든요. 그 영상 계속 웃고 있어요. 왜 하고서 계속 그러고 계시. 이번에 그런 게. 문자 끝났거든 거기. 근데 수업에서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좀 괴리감 같은 거를 좀 살짝 그 전년도 영상에서 좀 느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게 느껴지는데. 선생님들 좀 격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가장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어떤 거 들으시나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한번 터지면 웃음을 참지 못해서 계속 있긴 하는데 원래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재미도 정말 없고 사실은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학급을 맡으면 이제 저는 재밌는 선생님이 못 되거든요. 되게 왜 이렇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고학년들은 코드가 맞으면 그런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런 장난 자체를 사실 애들한테 잘 안 쳐요. 매사 진지한 사람이에요.
안 치시는 거예요? 못 치시는 거예요? 못 치는 거. 치고 싶은데 성격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보는 저의 모습은 수업 중간중간에 막 눈 되게 커지는 몇 번의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저는 저 혼자 보면서 굉장히 빵빵 터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사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정호 선생님이 요거 그 삼각대 있는 거 이렇게 가까이 비추는 거 모든 비추는 거를 선생님 수업하다가 중간에 이거 들고 한번 돌아주세요 했는데 저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그 들고 지나다니니까 그 산모듬에 있던 여자애랑 남자 민찬이랑 하영이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얼굴 다 찍혔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다니니까 저한테 막 농담 막 떠들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가 좋지?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막 빵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6학년이니까 그나마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저도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사실 1학년들하고는 저 진짜 완전 진지하거든요. 뭐 1학년들은 진지하다. 1학년들은 말을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잘 없을 뿐더러 그냥 네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반 애들하고 약간 좀 친해졌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초교 같은 경우에 3개, 4개, 걔는 이제 완전 아재 개그의 끝판왕이거든요. 정말 아재 개그, 네, 끝이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제가 못 채우는 부분인데 애들이 그냥 사실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애들을 그렇게 웃기는 걸 못하는데 이제 우리 반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애들이 뭔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들로 이제 인해서 다른 아이들도 한번 빵 웃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이제 막 심각하게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강요를 안 하는 거죠. 지켜야 될 예의의 어떤 선에서만 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 편? 네.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 방금 좀 본인을 내성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좀 초반에 저희가 수업 나눔을 할 때는 그 본인을 또 관계중심적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관계중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내성적이라 하면 표현을 좀 잘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 성찰지에도 학생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이 나에게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로부터 선생님이 얼마나 신뢰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는 표현해주는 애들이 없는 거죠. 선생님이 자기 확신이 들 만큼 그걸 딱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리액션이나 피드백이 확 와닿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개성 오히려 드러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의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요구하는 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선생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느끼시지 못하셨을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또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공통점이 좀 생기네요. 어떠셔요? 그러니까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때 고요 속에 외침 반 하는 애들 있거든요. 저도 가끔 질문해요. 야 너희들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싫어해? 뭐 이런 질문 가끔 하는 반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이러는 건가? 이런 그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좀 그런 면이 좀 어떠세요? 네, 그런 면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처럼 그런 말도 애들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나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는 애들한테도 사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무반응이면 그냥 무반응인가 보다.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좀 피드백이 스스로한테 저도 돌아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게 사실 제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그게 항상 저의 모든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하물며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누군가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다가가서 예를 들면 너 나랑 친구할래? 라고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일단 다가와주면 그거에 대한 관계 유지는 저는 애프터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줘요.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해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네가 나를 대신하지 않는 한 나도 절대 널 대신하지 않아.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는 그걸 일단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제가 먼저 그 관계를 끊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 이 의사소통하는 것, 또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되게 진실되게 또 굉장히 끈질기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때그때 표현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게 진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린 표현해야 돼. 그래서 선택하신 게 모두막습이라고 하는 그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력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서 힘드시지만 더군다나 올해는 더 힘든 아이들이지만 그 모두막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지 저는 좀 약간 어떤 면에서 좀 괴리감도 좀 느끼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표현 잘 못하는데 너희들은 표현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선생님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더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포인트가 무조건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이제 A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답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말들은 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진짜 저 혼자 속으로 해도 되는 말은 애들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까지는 저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진짜 우리가 왜 그냥 친구 관계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속마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담하듯이 말고.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속마음을 표현하실 때 좋아하시잖아요. 그 관계성을 확인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희 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선생님 힘드세요. 뭐 이런 것들을 건드려줄 때 선생님은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애들 개인한테는 저도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수업이라든지 공식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개개인들한테는 사실 1학기 때 개인 상담을 전체 한 3번을 다 돌았어요. 네. 네. 3월에 한 번 다 돌고 학부모 상담하기 전에 개인 상담 한 번 다 돌았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르미 사건 터지면서 6월쯤에 또 한 번 또 다 돌았고 그러니까 그 개인 상담을 사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애들 이제 제가 1학기 마치고 이제 그 피드백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뭐 이제 사실 평상시 별로 고민이 없었던 친구들이거나 그다음에 그냥 자기 주관이 확실한 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도움 되는 거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 3분의 2 정도는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제 고민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뭐 그러한 좀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제가 이제 1대1로 관계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내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것들도 오고 가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게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선미쌤하고 조수연 선생님이 물어보신 질문 있어요. 그거 보시고 답변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내성적인 아이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네. 저 주일에 교회 가서 풀죠. 눈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제가 다른 일에 매진하면서 약간 해소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전에는 제가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거의 운동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못하고 이제 다른 뭔가 일을 또 찾아서 이제 여지가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하죠. 네. 조금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선생님의 어떤 이제 그 모습, 우리가 아는 이미지하고 지금 이 수업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차이를 느꼈다, 이런 선생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전히 나다울 수 없는 그 수업에서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은 이제 내 장점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되게 좀 웃음이 되게 쾌활하시고 밝으시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좀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소에 느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제한적인, 또 코로나 시작할 때 저희 모임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마나 100%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 수업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조금 숨겨서 혹은 이제 그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지, 그 지점 하나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할까 말까 싶은데도 이 협동학습의 어떤 그 철학 같은 거에 좀 꽂혀 있으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신념이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거하고 협동학습이 이야기하는 어떤 거하고 되게 또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또 이렇게 조금 매료가 되셨을 텐데, 그 교집합은 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육적 성향과 그 협동학습을 배웠다고 다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요 두 가지만 우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나다운 모습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요, 우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업하는 거 제 모습 보면서 그냥 제 모습 같았거든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를 잘 모르시고 제가 운동하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대부분은 제가 다 외향적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180도 바뀐 모습이에요. 원래 운동 처음 시작할 때는 저 선배한테 화이팅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혼나가면서 막 그 테니스 배웠거든요. 네, 대학 때요. 화이팅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 테니스 채 집어 던졌어요. 아니, 화이팅 소리를 왜 꼭 해야 되냐, 왜 그걸 안 한다고 왜 그렇게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걸까. 근데 지금은 사실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저 스스로 화이팅 막 이러고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은 저를 진짜 100% 외향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워낙 웃음이 많잖아요. 웃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또 익숙하신 분들도 역시나 저를 되게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말도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를 이제 원래부터 알고 있는 찐 친구들은 야, 너 많이 발전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제 수업은 더 진지했어요. 이번에 6학년들 수업하던 이 모습 보면서는 제가 느끼는 제 모습은 너도 그래도 좀 많이 변했다. 저는 진짜 제 자신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이제 제 웃음소리에 너무 각인돼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수긍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요즘에 피로감이 사실 너무 누적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저를 좀 유심히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저의 그 찐 피로감이 느껴져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부분은 그게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적 신념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협성학습만 고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사실 사회교과할 때는 조금 제가 도전해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회교과할 때는. 그리고 이제 워낙 사실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해봤자 애들 머리 입력이 안 되고, 그럼 본인들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개인으로만 다 돌리기에는 이제 개인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회교과에 많이 적응을 하는데, 이제 사실 경청에 대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말을 일단은 좀 들어라. 듣고 네 이야기를 해. 이제 그걸 하는데 약간 좀 소그룹 모임이 조금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도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해는 아직 없으신 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진짜 그 포기를 진짜 물리적 뭔가 안 돼가지고, 진짜 포기를 예를 들어서 한 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근데 이게 좀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만약 포기한 해가 혹시 있었었다라면, 포기했던 애하고 포기 안 했던 애하고 그 후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 얘기는 그 딜레마적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네, 지금. 만약에 제가 어느 한 해라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포기를 만약에 한 해가 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저 스스로 용납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 느낄 때 너무 너 혼자 사명감에 불타는 거 아니야? 사실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만약에 포기를 한 해가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접었다면 사실 그게 저 스스로 용납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미애쌤 다움이네요. 포기하지 않는 게. 포기하면 본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에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포기라는 것을. 그러면 아까 그 강요한다고 했었잖아요, 선배가.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그 강요 이후에 스스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학습을 하실 때, 아까 유의미한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강요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히 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그 선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여기까지만 건드려줘도 충분히 건드려지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1만큼만 건드려도. 어떤 애는 사실 9만큼을 건드려줘야 이게 건드려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파악을 해내는 거고,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1만 아니지. 그러니까 맞아. 저는 9만큼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을 지나면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의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성격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사실 실제 학부모님이랑 애들 상담할 때 저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친구도 없이 지내왔고, 말도 없었고, 발표도 전혀 할 수 없었고, 선생님이 제 이름만 불러도 얼굴 빨개져서 고개를 못 들었던 애거든요. 이제 제가 워낙 그 내성적인 학생의 표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들 저를 되게 외향적으로 보시고 엄청 활동적으로 보시잖아요. 전 진짜 180도 변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 상담할 때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얼마든지 이 아이도 변화할 수 있고, 저 역시 그랬지만 이러이러한 시간들이 결코 한 해 한 해 쌓이는 시간이 결코 벌어지진 않는다. 그거를 일단 부모님들도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정말 컸어요. 저희 아빠도 정말 끊임없이 저한테 너 하는 거를 믿는다, 지지한다라는 말 끝까지 해주시고, 실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기다려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실 리가 없는. 하나 궁금한 게, 내성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향적인 걸로 바꿔야 될 성격으로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 그게 다 강단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선이 있어요. 선이 내가 있네. 내향적으로 지내도 불편하지 않은 선이 있고, 내가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건 자신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를 본인도 넘어서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본인이? 선생님, 저도 발표는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도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중간에서 조금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내향적이지만 그게 좋고 그게 편하고 거기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애들한테는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외향적인 친구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필요는 느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학생한테는 내가 다가가서 좀 도와줄 수 있다. 되게 명확하네. 좋아요. 오늘 좀 이렇게 수업 나눔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반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 천희정 선생님이 앞에서 지나갈 때 화나실 때가 화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질문 올려주셨는데 올해 딱 한 번 정말 화를 냈어요. 2학기. 네. 한 번 냈다고. 크게. 그러니까 그 지인이가 이제 계속 장난치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 자리를 번호 순대로 앉아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너희는 자리를 제일 뒷번호 뒤로 가야 돼 했더니 그럼 저희 엄마가 항변하실걸요? 이 말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순간 빡 돌았어요. 안 되겠는데? 빡 돌아서 네가 그 자리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넌데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 왜 생각해보지 않냐? 너희들 다 집에서 다들 부모님들이 너희들 요즘에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애들 20명 모아놨는데 선생님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이렇게 한번 진짜 화를 냈어요.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진짜 완전 빡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한번 화를 확 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6학년이다 보니까 마스크 썼잖아요. 이제 눈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신호 주거든요. 이렇게. 그럼 애들이 알아요. 이렇게 손 신호 이렇게. 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요. 네. 맞아. 진짜 끝까지 이렇게. 쌤 수업에서 네. 포인트 경고구나. 뒤에 보면 맞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알아들어요. 화나는 방법이 6학년들이니까 알아들어요. 1학년들은 못 알아듣지만. 지금 경고다. 경고 1차 이런 거는. 그리고 사실 지금이 사실 마음이 사실 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저랑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진짜 어떻게까지 하냐면 선생님 까꿍 하면서 이런 거 막 이렇게 손한테 날려주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사건을 얘기했지만 그 애에 대한 감정이 결론적으로는 밉지 않아요. 다만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 남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얘가 다음에 리더로 섰을 때 그 리더십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이제 본인이 또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은 3달 조용히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전쟁 같은 사람. 그리고 그냥 아이들하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많이 힘을 써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제 6학년 마무리를 제가 잘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애들하고 학교 생활, 너희들하고 같이 일단은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잘하고 싶다는 그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에요? 모든 친구가 사실 마음 다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자주 해요. 너희가 만약에 다 형제 자매인데, 부모님 입장에서 쟤 맨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쟤 같이 안 놀고 쟤는 이제 같이 안 챙겨주고, 따로 놀고 있는 거 보면 너네 마음이 어떨 것 같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대. 선생님도 그래.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부회장한테도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6학년들은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우리 반에 이제 조금 같이 잘 안 지는 애들을 뭔가 진짜 소위 말하는 왕따처럼 진짜 왕따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같이 쉬는 시간 보내거나 이렇게 전담 시간에 이동하거나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베프가 없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사실 연결하는 것도 저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걔네들하고 이제 사실 코드가 맞아야 서로 막 웃으면서 대화 오가면서 노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계속 챙겨만 줘야 되는 입장이면 사실 그 아이도 너무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운 6학년 생활이었다라고 마무리하는 게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선생님 마음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 나눔을 저도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오늘 저도 한번 다시 이렇게 쭉 보고 어떤 점들을 좀 의미 있게 찾아드리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나름대로 좀 하면서 왔었는데 타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시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저 포함해서 먹먹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수업 나눔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미애쌤, 대단하십니다. 포기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이 너무, 네, 크게 남았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뭐야. 안 돼요. 제가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저는 미애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본인은 외롭고 힘들겠지만, 제가 인터뷰 때도 느꼈지만 아이들은 참 그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자기 모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희는 할 수 있으니까요. 얘기하는 애도 있고, 가이드란 얘기도 있고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미애 선생님이 진짜 이 배움의 생태계 자체를 조성을 잘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교수랑 너무 밀착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진급했을 때 오히려 다른 선생님이랑 적응을 잘 못하고 그 예전의 학년을 그리워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마치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잘 못 느끼듯이 선생님의 그 수업 안에서 머무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잘 그 생태계 자체를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은 몰라도 중학교 이렇게 진학하고 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어른이 되면서 우리 되게 외롭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제일 외로우신 분이신데 진짜 그런 배움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되게 감동이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지금 저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미애쌤을 잘 알지는 얼마나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수업 찍을 때 그렇게 미애쌤답지 않다, 약간 이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요. 네.